안녕하세요. 저는 초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허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활용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먹을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가 있고요. 또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있지요. 공기와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물은 생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홍수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뭄은 서서히 우리한테 와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부족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의 양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물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이란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지표는 체감형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을 쓰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은 물이 부족한지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물 부족을 경험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주 사용하는 PAI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라는 민간기구가 만든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냐 하면 건강 그리고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조직입니다.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소에서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을 만들 때는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 물이 없는데 출산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PAI는 그 나라에 1년 동안 내리는 총 비의 양 중에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량의 총량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이 1000톤 이하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물기근 국가라고 부르고요. 1000톤에서 1700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고, 그리고 1700톤 이상이 되는 나라를 물 풍요 국가라고 분류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1300톤 가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가 됩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 간단해서 매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댐과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해수 담수화로 용수를 공급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물 관리 기술의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중국은 2,000톤이 되고 북한은 2,4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물 풍요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단정을 하고 정부에서는 댐을 건설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 빈곤 지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나 지역의 수자원 양이나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해서 물 부족 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의 가용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물의 용도 그리고 수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생태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복합 지표입니다. WPI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물 관련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영국 국제개발부와 환경수문학센터에서 개발한 지표로서 현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WPI는 61.0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여유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는 아닙니다만 물 관리 기술과 물 저장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 여유 국가로 분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후위기는 극심한 홍수와 극심한 가뭄을 일으킵니다. 이번 장마에도 이제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극심한 홍수가 와서 충남 지역, 전남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켰죠. 홍수 피해는 하천 제방이 터지거나 도시개발로 하천구역을 좁혀 놓아서 강물이 범람하거나 내수 배제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빗물 배수로를 확대하고 또 설사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이 풍요로운 국가도 가뭄이 계속되면 기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 사용량을 줄이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물 사용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공업용수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임해산업단지에서는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용수를 해결하고 지하수가 함량되도록 습지나 저류지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준비하면 물 부족에도 견뎌내고 홍수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가뭄과 홍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